중국 우한 교민들이 입소해 있는 진천에 온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김보성 씨도 인재 개발원을 찾아 힘을 보태고 기업체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기탁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헌혈을 기피하면서 혈액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헌혈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촌마을 옆에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해 친환경 농작물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청주의 한 해장국집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입소해 있는 진천 혁신도시에 의리로 유명한 연예인 김보성 씨가 찾아와 특유의 퍼포먼스로 교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교민들을 받아들인 진천군에 온정이 물밀듯 쏟아지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요! 교민 여러분! 배우 김보성 씨가 올림픽 응원단 레드엔젤과 함께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찾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건너와 이곳에서 2주간 임시거주하고 있는 173명의 교민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필요한 게 제가 외치는 의리입니다. 의리로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손도 꼭 잡아줬습니다. 교민들이 직접 사용할 마스크와 홍삼 음료도 각각 2,020개씩 준비해 기탁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진천에 하고 다음 주에는 아산에 또 이제 5천 개죠. 500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응원했으니까 힘내시고. 기업체들도 지역 주민들과 교민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2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충주 공장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각계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우유와 컵라면을 기탁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헌혈이 주로 큰일입니다. 가뜩이나 겨울철은 혈액이 부족할 때인데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헌혈을 기피하면서 여유분마저 바닥난 상태입니다. 혈액원은 헌혈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북 적십자 혈액원의 혈액 보관 냉장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혈액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재고가 바닥난 겁니다. 충북 지역 60군데 공급소와 병원에 혈액을 공급해줘야 하지만 주문량의 절반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혈액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이나 혈액이 도대체 언제쯤 안정화가 되냐, 혈액 보유 뉴스가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적십자 혈액원의 일일 재고 혈액은 3일분, AB형은 2.4일, O형은 2.9일로 적정 보유량 5일치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혈액원은 위급한 환자가 수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당부했습니다. 헌혈 진행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문제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혈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도내 헌혈의 집도 개점 휴업 상태.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단체 헌혈도 뚝 끊겼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헌혈의 집을 찾은 이동철 씨는 이미 100번 넘게 헌혈을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보다 더 좀 수술하시거나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헌혈 좀 많이 해주셨으면. 헌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수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중인 중국 우한 교민 한 명이 기침과 콧물 증상을 호소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재개발원 의료진은 어제 이 교민의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뒤 이 같은 결과를 충청북도에 통보했습니다. 어제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몇 주 전 발열과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겪었다고 밝힌 30대 중국인 역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친환경 농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충주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촌 마을에서 이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화병으로 자리 보전을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에 위치한 신만리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마을 입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까지 지정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마을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생활권에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주민들은 마을 코앞에서 날아오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친환경 농작물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부니까 세면 가루 때문에 이쪽에서 살 수가 없고 도저히 다른 곳으로 전부 이주를 해야 될 그런 형편 같습니다. 업체의 꼼수도 지적합니다. 4년여 전 레미콘 공장을 추진했지만 충주시가 환경 피해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업체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업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업종을 당초 원했던 레미콘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하고 그 레미콘 제조업은 이제 종종 업종으로다가 돼 있어요. 업종을 바꾸는 거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청주의 한 해장국집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쟁의 중심은 바로 가게 이름, 즉 상표권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업 2년 만에 전국 가맹점 500개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최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을 낸 건 청주의 한 해장국집. 자신들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을 유사상표 취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헷갈려갖고 손님들이 항상 헷갈린 저게 있었고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고 체인점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피해 보는 거죠. 실제 소송을 당한 프랜차이즈는 2017년과 2018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유사상표, 즉 청주의 해장국집과 상호명이 겹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5인 혼동을 일으키니까요. 그게 뭐 등록 안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뭐 손해배상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 해당 외식 프랜차이즈 측은 특정 단어를 제외한 전체 상호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양념 돼지갈비를, 소송을 건 업체 측은 해장국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맹이 안 됐습니다라고 공고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달라고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올 들어 충북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인기 단지 매물은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있어 추경 매수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소형이 3억 500만 원에 팔렸다고 실거래 신고됐습니다.
전용 59가 3억 원을 돌파한 건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집중 유입된 인근의 초고층 아파트는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중형이 최근 5억 1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역시 동일 면적 최고가 기록입니다. 단지별로 최고가 경신 안 하는 아파트가 없고요. 지금 아직도 외지 투자자들이 지금 문의 전화가 있고요. 지금 청주 지역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주 미분양은 1월 말 기준 225세대로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남지구는 지난 주말에 마지막 회사 보유분이 팔리면서 현재는 미분양이 단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권역의 인기 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이 시장에서 가격은 올라갔는데 실소유자분들은 그게 약간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충북의 월간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연속 상승했는데 2달 연속 상승은 2년 2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하는 데다 최근 들어 단기 급등 지역에 전세 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추격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CJAB 뉴스 조상우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총선 예비 주자들은 본선 진출을 위한 당내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안내 문자입니다. 외지번호라도 꼭 받아주시고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9일까지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는 충북의 경우 단독 후보인 청주 흥덕과 청원을 제외한 6개 선거구가 대상입니다. 공천 평가 배점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의 간절함과 달리 응답률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응해서 전화를 받아주십사 그렇게 문자로 널리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일단 이제 전화들을 안 받으시니까 02로 온 전화는 대체로 그 홍보용 전화거나 스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권자들하고 깊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요.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기간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현역 의원의 후보 적합성과 재당선 가능성 등을 묻는 겁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원들은 여론조사에 꼭 참여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쏠린 사이 총선 예비 주자들은 본선 진출을 위한 중요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금강역 환경청이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 동의하면서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역 환경청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주시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의회도 이번 사태는 이승훈 전 시장 시절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협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행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 요금 미지급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음성 무국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성군은 사업자가 버스 요금 지급을 비롯해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부득이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방송인 김병찬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부지 복합 쇼핑몰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은 관련 주식들을 모두 매각해 이번 일과 관련이 없으며 논란은 당시 한 개인 투자자의 음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청주 우암새마을금고는 오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79명에게 3,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돕기와 경로당 난방비로 1,34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